A랑 B가 있어요. A 곱하기 B가 있어요. 자, 여기 있는 이 녀석이 M 곱하기 P 행렬이고 얘가 P 곱하기 N 행렬이 되면은 전체적으로 이게 C가 정의가 되겠죠. 오케이? C라는 게 정의가 되는데 요 PP가 서로서로 뭐 할 때? 열행이 일치하게 될 때 이 C라는 녀석은 M 곱하기 N 행렬이 되더라. 됐어?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리고 내가 이렇게 좀 적어볼게. 자, A의 행렬이 이렇게 있어요. B의 행렬이 여기에 이렇게 있어요. 자, 여기에 몇 번째? M행이 있어요. M행이 있어. 자, 여기에 N열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녀석을 싹 다 여기랑 싹 다 곱하게 되면 뭐가 만들어지느냐면 이 계산의 결과는 C 행렬에 뭐가 만들어지느냐면 C 행렬에 CMN이 만들어지겠죠. MN열이 만들어진다 이 얘기야. 오케이? 됐어? 조까지 정리가 될 수밖에 없고요. 자, 그다음 두 번째 얘는 잘 생각을 한번 해보자. 자, A가 1000이라고 합시다. 됐어요? 1000. 아씨 괜히 했다. 특이한데. 너무 특이해. 자, 해보자. 되겠지. 안 될 것 같은데. 8 맞게. B가 8, 1, 1, 8 이렇게 갖다 붙입시다. 이것도 안 될 것 같은데 4로 갑시다. 자, 보세요. 숫자 너무 크게 했네. 그냥 하자. 볼 수 없다. 그러면 A랑 B랑 곱한 거가 있을 건데 A랑 B랑 곱해봅시다. 간단하게. 자, 됐어요? 8 됐어? 1 8 1 두 개 곱해서 더해주면 얼마? 16. 됐지? 1 4 8 8에 64 68 됐죠? 잘했어요? 이까지 됐지? 이까지 하고 있죠? 잘하고 있죠? 하고 있죠? 8이야. 8이랑 8 64 8이랑 8 72 8이랑 4 32 88에 64 96 됐어? 이해되시죠? 이해돼요? 됐지? 됐어? 자, B에 봅시다. 거꾸로 가는 거야. 거꾸로 갑니다. 84 18 오케이? 84 18입니다. 8 4 8에 32 40 더 이상 안 해봐도 되겠네. 달라요. 뭐가 성립하지 않는다?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왜? 이게 엄청난 일을 이야기합니다. 이거 하나 때문에 모든 게 다 틀어집니다. 정말 모든 게 다 틀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우리가 실수에 있어서 A라는 녀석, B라는 녀석, C라는 녀석이 있는데 실수가 있는데 실수 A, B, C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A, B랑 우리 분명히 B, A랑 무조건 같았어요. 오케이? 근데 행렬에서부터는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체적으로 연산 자체도 안 되는 게 있겠지. 오케이? 잘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일이 있더라라는 얘기고 진짜 헷갈립니다. 그래서 A, B랑 B는 일반적으로 같지 않다. 자, 정리. 그다음 두 번째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얘들아 잘 들어봐봐. 잘 들어봐. A, B가 0이야. 이거 잘 들어보세요. A, B가 0이야. 그러면 A가 우리 실수 세계에서는 A랑 B랑 곱했을 때
0이 나왔어. 그럼 뭘 알 수 있어? A, B 둘 중에 적어도 하나는 0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지. 이해돼? 이해가죠? 이해가요? A가 0이거나 B가 0. 둘 다 00 돼도 되고, 이 말은 둘 다 00 돼도 되고, A도 0이고 B도 0을 뜻할 수도 있고, A가 0인데 B가 0이 아닐 수도 있고, A가 0이 아니고 B도 0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얘기인데, 더 이상 얘기 안 해. 더 이상 하면 머리 빠개질 수도 있으니까 내가 여기까지만 일단 얘기해 줄게. 자 봐. 근데 행렬에서 이런 일이 발생해요. A라는 녀석과 B라는 녀석이 있어요. 자, 얘가 뭐 2 곱하기 2 행렬이다. 사이즈가 이렇게 된다고 칩시다. 근데 A라는 녀석과 B라는 녀석 곱해서 0행렬이다. 그러면 0행렬이야. 이거이면 A가 0이거나 또는 B가 0이다.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라고 하는 이러한 진위 문제. 이 진짜냐? 아니면 거짓이냐? 진위 문제에 있어서 얘부터 이제 하나씩 시작을 해야 돼. 감이 안 잡혀. 나도 제일 처음에 감이 안 잡혔어. 감이 절대로 안 잡힐 거고. 자, 곱하기에서 많은 문제가 생긴다라고 했는데 몇몇 가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셔야 될 것도 있고 약간 충격을 받아야 될 부분들이 좀 있어요. 얘가 그겁니다. 실수에서는 이게 항상 성립됐잖아. 여기 위에 있는 게 이게 항상 성립됐잖아. 그러니까 실수에 있었던 내용이랑 같이 비교를 하셔야지 기억을 할 수가 있어요. 아니 기억 못합니다. 이 중요한 포인트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자, 잘 들어봐봐. 그리고 내가 한 가지 더 포인트를 가르쳐 줄게. 1000 있어요. 1000. 얘도 굉장히 중요한데 1이 돌아갑니다. 0 주변에 이렇게 돌아갑니다. 자, 우리가 나중에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밝힐 때 많이 쓰는 뭐라고 부르냐면 거짓인 얘라고 해서 발레라고 불러요. 발레의 가장 대표적인 건데 내가 이것도 경험치로 좀 가르쳐 줄게. 자, 봐. 0, 1, 0, 0, 0, 0, 1, 0, 0, 0 이거 뭘까? 특징 보이지? 수없이 많은 발레들을 막 찾아보고 얘네들이 그래도 발레로서 가장 많이 나오는 얘다. 발레야. 1이 됐지? 1, 1에 있을 때 1, 2에 있을 때 2, 1에 있을 때 2, 2에 있을 때 다 기억할 수는 없잖아. 우리가 모든 발레를 어떻게 다 기억하겠어? 이 네 가지 발레들 중에 하나가 보통 많이 발레로 잡힌다. 이런 얘들 중에 하나가 발레로 잡힙니다. 자, 됐죠? 이해되세요? 자,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는데 뭐 계산 한번 해볼까? 자, 자, 봐. 자, 어떻게 시도하는지 봐. 분명히 재석이가 이 넷 중에 하나가 발레로서 정말 유용하다라고 얘기를 했어. 근데 첫 번째 딱 해봤어. 자, 보세요. 0이죠? 0이에요. 1이네. 얘 돼야 안 돼. 0인 걸 돼야 안 돼. 안 되지. 안 되지. 그래서 자, 이렇게 해보자. 0, 0, 0, 0 되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 넷 중에 하나로 돌린다는 얘기야. 돌려본다고. 안 되면 다른 걸로, 안 되면 다른 걸로 해본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얘를 지금 현재 A라고 잡고요. 잡는 요령 지금 가르쳐 드리는 거야. 얘를 B라고 잡잖아요. 그러면 A랑 B랑 곱하면 영행렬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 다 뭐다? 영행렬이 아니야? 아니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해돼요? 이해돼요? 그러면 우리가 얘를 뭐라고 부르냐? 곱했을 때 0이 아니면서 0이 되는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이런 게 있잖아. 수학자들이 딱 보니까 실수 세계에서는 두 개 곱해서 0이 나오면 둘 중에 하나는 적어도 하나는 0이었는데
맞죠? 그런 결론이 도달했는데 행렬에서는 그게 아닌 게 존재하네. 그래서 걔네들의 명칭을 하나 잡아줍니다. 그걸 뭐라고 부르냐? 영인자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얘가 뭐냐? 지금 상황에서 이 둘을 뭐라고 부른다? 영인자라고 합니다. 0은 아닌데 두 개 곱했을 때 0이 되는 원인이 되는 하나의 대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영인자라고 불러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예전에는 이 영인자가 뭐고 그게 개념적으로 규명되어서 여러분들 책에 적혀있는 지금 고1이잖아. 예전에는 이거는 선형 대수라고 해서 이게 2학년 때 과정이었어. 그때는 다 배웠어. 역행렬도 배우고 다 배웠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은 그런 것들 다 빼고 이제 라이트하게 몇 가지를 배우겠지만 요런 영어도 있다. 그래서 자 이거이면 이거이다. 거짓이죠. 근데 뭐가 들어온다? 여기에 이 자리에 영인자가 들어온다. 오케이? 다 됐나요? 그래서 0이 아닌데 두 개 곱했을 때 0이 되는 숫자 영인자가 들어온다 이 얘기예요. 오케이? 자, 뭐 많이 한 거 아니야. 많이 한 거 아니니까 너무 버겁다 생각하지 마시고 자 조금 더 해야 돼요. 이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좀 더 가고 조금 더 가는 단계까지 좀 더 있으니까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이해가 됐죠? 됐어요? 자 일단 우리가 처음에 배운 생소한 연산에 대해서 이건 필요 없어. 생소한 연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숙련을 좀 많이 하셔야 되고 연산에 대해서 여러 번 연습을 하셔야 되고 이제 우리가 실수의 연산에 대해서 실수 연산과 차이에 대해서 차이가 발생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계속 물고 늘어져야 된다는 얘기야. 여기서부터 자 조금만 더 갑니다. 이제 뭐냐 단위행렬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단위행렬이라고 부르는데 단위행렬의 느낌은 마치 누구랑 동일하냐면 우리가 실수 1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자 실수 1은 뭔가요? 라고 물어보면 그냥 실수 1은 우리가 봤었을 때 별로 의미가 없잖아. 근데 별로 의미가 없는데 A라는 녀석이랑 단위 어떤 숫자를 딱 곱했는데 A가 딱 나오는 거야. 근데 얘가 뭐다? 단위행렬이라고 부르는데 자 여기 있는 이 녀석 자 여기 있는 A가 어떤 행렬인 되더라도 A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단위행렬이라고 불러요. 자 조금 더 얘기해 줄게. 봐봐. 예를 들어서 1001이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1001 1 0 0 0 1 0 0 0 1 자 형태를 좀 볼게. 자 1 0 0 0 0 1 0 0 0 0 1 0 0 0 0 1 같은 자 2 곱하기 2 3 곱하기 3 사이즈가 점점 커집니다. 4 곱하기 4 이렇게 점점 사이즈가 커지는데 이게 특징이 뭐냐라고 얘기하면 얘는 자기 자신을 그대로 만들어줍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자 보세요. A, B, C, D야. 그냥 A가 누군지 모르고 B도 누군지 모르고 C도 아무 실수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숫자가 들어갔다라고 칩시다. 근데 얘랑 1001이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가봅시다. A 0 A 나옵니다. 0 B 나옵니다. C 0 나옵니다. 0 D 나옵니다. 뭐지? 1001이랑 이번에는 1001을 앞에다가 곱해줬다 칩시다. A 0 B 0 C D 뭐지? 여기서부터 이제 뭐다? 얘는 결국에는 어떠한 행렬이 온다 하더라도 자 여기서 이 A와 A는 우리가 특별하게 직사각형 모양이 아니라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정사각행렬에서
n 곱하기 n 정사각형열입니다. 자, 얘도 2 곱하기 2, 3 곱하기 3, 4 곱하기 4처럼 자, 정사각행렬들은 뭘 가지느냐? 지금처럼 곱했을 때 자기 자신이 그대로 나오도록 만들어주는 하나의 행렬이 있는데 그걸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단위행렬입니다. 얘를 단위행렬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단위행렬이라고 부르고 우리가 영행렬 할 때 영행렬은 그냥 영행렬 이렇게 적는 것처럼 얘를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라고 부릅니다. 오케이? 됐어요? 이 단위행렬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A라는 녀석과 단위행렬 1을 딱 곱하잖아요. 그럼 당연히 2가 됩니다. 2가 된대. 무슨 소리야? A가. 오케이? 2라는 행렬과 A를 곱하잖아요. 당연히 뭐가 된다? A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마치 누구와 같은 존재다? 1과 같은 존재다. 그대로 나온다. 곱셈에서 1과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됐어? 여기까지 다 됐죠? 자, 이제 몇 가지 문제 풀고 다음 시간에 좀 더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거 좀 한다든지. 자, 어디 보시느냐 하면 곱셈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만 할게요. 19-3번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19-3번만 일단은 먼저 볼게요. 자, 보세요. 자, 어떤 일에 봉착하느냐. 자, 잘 들어봐. 얘들아, A랑 우리가 B가 있어. 얘를 제곱하면 행렬입니다. 행렬입니다. 그러면 예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했어? A 더하기 B, A 더하기 B. 자, 얘들아 잘 들어봐. 행렬 세계에서는 뭐가 일어나지 않느냐면 교환 법칙이 일반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야. 일반적이라는 얘기는 항상, 오케이? 항상 일어나는 건 아니라는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얘를 전개할 때, 자, 이거는 뭐라고 적어줄 수 있어요? 그냥 A가 2번 곱해졌으니까 A 제곱이라 적으면 돼. 오케이? A 제곱이라 적으면 돼. 됐죠? A 제곱이라 2번 곱해지면 A 제곱이라 적으면 돼. 자, 이렇게 적을 때 어떻게 적으면 돼? AB라고 적으면 되겠지. 오케이? 자, AB라고 적으면 돼. 여기에서 잘 생각해야 됩니다. 어떻게 적어야 돼? 자기가 임의로 AB라 적으면 안 됩니다. BA로 적으면 돼요. AB랑 BA랑 같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적을 때 BA로 적는다. 절대 잊으시면 안 되고 나머지는 BB는 같으니까 그냥 B의 제곱이에요. 오케이? 다 됐어요? 이까지 이해되시죠? 이까지 이해돼? 됐지? 자, 그런데 다시 한번 이제 이렇게 줄여봅시다. A 마이너스 B의 제곱이야. 어떻게 해야 돼? A 마이너스 B의 제곱이지. 어떻게 해야 돼? 자, 얘는 A, B 찢으면 되지. 뭘 어려운 게 뭐 있어? 찢으면 되죠. 찢어. A 제곱 하나, 마이너스 AB 하나, 마이너스 BA 하나, 마비 B 제곱 하나. 원래 이렇게 적어야 돼요. 이렇게 적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적습니다. 잘했죠? 자, 세제곱 해볼까요? 얘는 A 플러스 B의 제곱에다가 A 더하기 B를 곱해주는 거죠. 원래는 우리 알고 있잖아. A 세제곱에 B 세제곱에 3AB에 A 플러스 B였다. 맞죠? 그렇게 알고 있죠? 아니야. 자, A 제곱이고 AB가 되고 BA가 되고 B 제곱이 됩니다. 여기에 A가 있고 B가 있어요. A 세제곱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기지. 문제가 생기지. 문제 안 생겨? 문제가 당연히 생깁니다. 맞죠? 됐지? 어떻게 적어야 될까? 어떻게 적어야 됩니까? A 제곱 B 아니에요. ABA라고 적어야 돼요. 짜증나지? 개짜증납니다. 나중에 보면 왜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ABA라 적어야 됩니다. 오케이? 다 됐나요?
왜?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얘랑 곱하잖아. 교환이 안 된다는 얘기는 위치를 자기가 임의로 자동적으로 옮기면 안 된다는 얘기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얘랑 곱하는 거잖아. 그럼 어떻게 적는다고? A, B, A라고 적는 진짜입니다. 진짜예요. 자, 얘랑 곱할 때도 위치를 바꾸면 안 되겠지만 얘는 쎄. A, B, A, B, A, A니까 A 제곱이라 적으면 돼요. 오케이? 얘는 됩니다. 얘는 된다는 얘기라고. 얘는 됩니다. 왜? 어차피 B 다음에 A 다음에 A가 곱해졌으니까 이거는 한꺼번에 적을 수가 있겠지. 그 다음에 얘랑 해주면 B 제곱에 A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다 뿌립시다. 그러면 얘는 A 제곱 B입니다. 밑에다 적을게요. A 제곱 B가 되는 거고 여기 있는 건 뭐다? A, B, B 제곱. 얘는 되네. A, B 제곱이 돼요. 얘는 뭐가 된다고? B, A, B가 됩니다. 답이 되겠지. 오케이? B, A, B입니다. 그럼 끝에 있는 건 뭐야? B의 세제곱. 이런 형태가 되는 거고 뭐 연산할 수 있는 것들은 연산하면 되시겠지만 연산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냥 이대로 적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근데 답답함이 느껴지지. 답답해 안 답답해? 답답하잖아. 진짜 답답하잖아. 그래서 이제 어떤 부분이 생기면 여기에 뭐가 있으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뭐가 있으면 그렇지. 뭔가 연산을 가볍게 해줄 수 있는 바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렇죠. AB랑 BA가 같다라는 이게 보장이 되느냐가 이게 보장이 되면 나머지 것들이 이게 뭐가 된다? 우리가 곱셈 공식이랑 인수분해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좀 해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자, 얘가 보장이 되면 곱셈 공식이나 또는 인수분해를 뭐 할 수 있다? 적용 가능하다라는 얘기인데 자, 이까지 너무 많이 간 것 같긴 해. 일단은 우리 연산 쭉 있을 거고요. 곱셈 연산 일단 생소한 연산에 대해서 좀 보셔야 되고 실수 연산의 차이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차이가 이겁니다. 문제 있었다는 거. 그다음 두 번째 뭐다?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 오케이? 됐어요? 그게 있었고 단위 행렬이 있는데 이 단위 행렬들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있다는 얘기고 교환 법칙이 성립 안 하면 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눈에 보이시지? 눈에 보이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줄 수 있는데 자, 기본 문제 하나 풀고 마칩시다. 1, 2, 3, 4입니다. 1, 2, 3, 4가 있고요. B가 있을 텐데 B가 0, Y, X, 6이 있습니다.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이 뭐가 됐다? A 제곱 더하기 쌤 2AB 더하기 B 제곱이라는데요. 이게 무슨 말인데? 이 말이 곧 의미하는 바가 얘입니다. 자, 얘가 의미하는 바가 얘가 A 더하기 B고 얘가 A 더하기 B가 되는데 원래 정리하면 어떻게 됐어? A 제곱에 AB랑 BA랑 B 제곱이 되었었는데 얘가 결국 얘랑 같다는 얘기니까 없애줄 수 있고 없애주면은 결국에는 뭐가 됐다? BA랑 누구랑? AB가 같았다는 얘기죠.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저게 곱셈 공식이 적용이 됐다는 얘기는 교환 법칙이 일부 성립했다는 얘기야. 오케이? 다 됐나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뭘 얻어내야 되느냐? 이거를 직접 여기다 다 집어넣어서 계산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얘가 되느냐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1, 2, 3, 4라는 녀석이랑 0, Y, X, 6이라는 녀석이 곱해졌었을 때 그 결과가 0, Y, 6, X, 6이랑 1, 2, 3, 4에 해당하는 부분이 곱해졌을 때 서로 같아지느냐 그거잖아. 오케이? 자, 첫 번째부터 봅시다. 자, 위에 거부터 결과를 좀 적어볼게요. 0, 2x입니다. 할 수 있겠죠? y 10입니다. y 더하기 12가 되는 거고 0, 4x입니다. 3y 24입니다. 알겠죠? 자, 밑에 거 봅시다. 0, 3y 같아져야 되네.
0, 4y 같아져야 돼. x 18, x 더하기 18 같아져야 되고 2x 24, 2x 플러스 24가 됩니다. 알았어요? 자, 그러면 누구랑 당연히 여기 있는 요 2x랑 4y랑 같아져야 되고요. 식이 넘치죠. 어차피 모르는 게 두 개밖에 없으니까. 자, 얘랑 같아져야 됩니다. 뭐 넘겨주고 계산해주면 당연히 4가 나오겠지. y는 4입니다. y는 4가 될 거고 y가 4니까 얘가 10이잖아. 그럼 x는 6이 되겠죠. 24고 여기 6 집어넣으면 또 다시 24 다 동일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x와 y가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더라 라는 얘기고 여러분들이 오늘 좀 풀고 가야 되고 여기서 풀면 돼. 19-7번 푸시고 8번 푸시고 유제 푸시고 마시면 돼. 그리고 연습 문제는 몇 개만 내줄게. 연습 문제는 19-1번, 2번 푸시면 됩니다. 그리고 숙제는 센을 살짝 봅시다. 센을 살짝 봅시다. 센 뭐죠? 179에서 181, 179에서 181 이렇게 해가지고 다음 시간에 오시면 됩니다. 태훈아, 시험 제대로 봐. 잠깐만, 꺼야지. 그냥 갈 뻔.